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본격적인 산타 랠리가 시작되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하루였고요. 우선 시장이 상승한 원인은 어제 파이자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된 거에 이어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모더나의 백신에 대한 검토 데이터도 발표를 했는데 모더나가 스스로 발표했던 것처럼 94%라는 백신 효능이 있다는 거가 증명이 되어서 이번 주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희망이 생기면서 그게 시장에 가장 크게 주요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내에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도 시장의 상승에 일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맨날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인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연준의 마지막 회의가 이번 주에 있죠. 여기서 원래 계획대로 2023년까지 현재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다시 한번 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작용을 해서 오늘 시장을 들어 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당연코 애플입니다. 애플이 무려 5% 상승을 했어요. 다른 빅테크들도 그렇게 상승을 했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빅테크들은 뭐 횡보 수준이었고 유독 애플만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애플이 내년에 아이폰의 생산량이 30%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오를 때가 되어서 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영상으로 제가 이전에 한번 팡 기업들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만큼 추가적으로 애플 포함해서 그 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파망 기업들의 현재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소식만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저녁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 영상은 제가 본업 관계상 조금 늦게 한국 시간으로 한 오후 10시 정도에나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1% 내렸습니다. 뭐 장중에 오락가락 했는데 결국은 하락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 덕분에 새로운 지금 저항선이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번 큰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645에서 655 정도의 전고점 저항선이죠. 이 부분이 확실하게 지금 저항선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저항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약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고, 이거는 뭐 그런 거죠. 현재 S&P 편입 전까지 팔고 튀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팔튀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팔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지금 한 발 먼저 나가고 있다.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 끝까지 다 보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혼잡해지기 전에, 번잡해지기 전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S&P 편입일이 다가오면 분명히 수요는 많겠지만 그만큼 팔고 나가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 먼저 팔고 나가자, 그러면서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 645부터 655라는 저항선에 맞부딪히면서 굉장히 많이 팔고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번 주는 뭐 이렇게 하루하루 주가 흐름에 따라서 다음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다음날은 또 뭐 갑자기 내일부터 인덱스 펀드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더 팔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하루하루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제가 몇 번이나 오히려 좋은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죠. 주가가 너무 오르면 오히려 그 이후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미리 다 팔고 나가버리면 지난번 보여드렸던 야후나 페이스북의 경우처럼 오히려 편입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입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미리 다 팔고 나갔어, 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편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팔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편입 이후에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S&P 편입과 관련된 흐름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파만 기업들 관련돼서 올리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 테슬라의 S&P 편입점 마지막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앞으로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슬라가 최근 루머로 현재 프리먼트 공장 주변에서 생산하고 있는 4680 배터리에, 이거는 이제 완전한 양산이라기보다는 프로토타입이죠. 그 프로토타입을 탑재한 모델 Y를 기가 베를린에서 받아서 추가적인 연구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될 모델 Y는 향후 100% 4680 배터리를 탑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베를린에 거대한 배터리 기가 팩토리를 지을 거다라는 게 현재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프리먼트 공장 근처에 있는 카토로드라는 데서 연간 10기가와트시 정도 생산 가능한 캐퍼시티로 4680 배터리를 프로토타입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생산은 좀 더 큰 기가 팩토리 단위의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경우 첫 번째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게 기가 베를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가 베를린에서는 연간 100기가와트씩 생산이 가능한 그런 체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100기가와트씩이라는 거는 테슬라 차량 최소 100만 대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배터리의 양입니다. 테슬라가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판매할 목표가 100만 대 정도 되죠. 그런데 그 100만 대를 모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를 기가 베를린 한 곳에서만 충당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계획대로 다 완성이 된다면. 현재 기가 베를린은 공사 자체는 진행 중이지만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한 벌목은 환경단체와의 마찰로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최악의 경우 이 부분은 계속 늦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공사는 계속 진행이 돼서 일단 내년 2분기에 목표대로 4680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가 등장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고, 일단 기가 베를린 관련된 상황은 호재와 악재가 혼재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중국에서 모델 3가 지난 10월보다 무려 78%나 판매량이 늘어서 2만 1000대 이상 판매가 됐다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중국 전체가 아니라 샹하이에서도 비슷한, 아니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샹하이에서 테슬라 모델 3는 지난 10월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이 팔렸습니다. 10월에 2235대 팔렸는데 11월에 6846대가 팔렸고요. 이거는 그 밑에 한 2등부터 7등까지의 판매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적 있던 리쌍 1이라든지 니오의 ES6, 그 다음에 샤오펑의 P7 등도 보이죠? 하지만 순위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저 밑에 있는 거고요. 지금 모델 3는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중국 테슬라 공장에 있는 샹하이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최근 전기차 판매가 중국 내에서 급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샹하이에서 더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샹하이가 당국 정책으로 샹하이 번호판을 갖고 있는 차량이 아니면 특정 구간을 특정 시간대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페널티를 주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샹하이에서 번호판을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큰 돈을 주고 번호판을 사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전기차는 번호판이 거의 바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차를 살 때 전기차를 엄청나게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정책의 힘에도 지원을 받아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테슬라의 모델 3가 압도적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중국 내에서 지금 대부분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형 SUV인 모델 Y가 출시가 되죠. 저는 모델 Y가 출시되면 지금 이 모델 3보다 훨씬 더 큰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델 3의 수요는 좀 줄겠지만 모델 3와 모델 Y를 합친 수요는 지금 이번 11월의 이 엄청난 성장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전기 자동차에 주는 혜택이 이게 지금은 몇몇 곳에서만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한국, 중국, 미국, 유럽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내연기관 차들에게는 페널티가 계속해서 가해질 거고 친환경 차에는 어드밴테이지가 계속해서 주어질 거예요.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산업기관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세계 시장의 1위가 누가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주 내내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